올해 74세 김성규는 새벽 운동하고 경로당 가는 게 일상입니다. 몸도 아직 멀쩡하고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쁜 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아버지, 집을 판다고요? 도대체 왜요? 아들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왜냐고. 너희가 내 집보다 나를 더 싸게 본 것 같아서지. 성규는 쓴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기억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기억. 그럼 왜 그 기억 속에 아버진 늘 혼자였니? 성규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팔겠다는 아버지, 그걸 막아서는 자식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성규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죠. 74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성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뻣뻣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아침 6시 성규는 집을 나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벌써 몇 명의 어르신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단골들이었죠. 성규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평소 하던 대로 공원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영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성규보다 2살 어린 영수는 평생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영수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경로당에서 노래 잘 부르시던데요. 아, 그거 말입니까? 순번 기다리느라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사람이 많아져서 말이에요. 성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노래방 순번을 맞추는 일이 요즘 성규에게는 가장 큰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성규에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단조로웠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성규는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빨리 끝났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 시간이 길었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밥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구나. 성규는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예약이었으니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성규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성규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성규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잠을 못 잤어요. 성규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답했습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성규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성규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성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규는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성규님,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 수치도 좋습니다. 간 기능도 문제 없고요.
성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신 편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처럼 관리하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서며 성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니 당연히 기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쁜 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지? 성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건강하다는 소식이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왜인지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건강하면 오히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성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식들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해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오래 살겠네라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성규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응,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 건강하다고 하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큰아들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성규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운동을 하고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노래방 순번이 빨리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평소보다 적었거든요. 성규 형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최봉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성규보다 5살 어린 봉수는 평생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응,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부러워요.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성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시큰둥한 기색이었습니다. 노래방 순번이 돌아와서 성규는 평소 즐겨 부르던 트로트 한 곡을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경로당에 울려 퍼졌지만 성규의 마음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별로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웬일이야? 아, 그냥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건강검진 결과 좋다고 들었어요. 성규는 반가운 마음에 답했습니다. 응, 의사가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고 하더라. 별 문제 없다고 해서 다행이지. 아,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세금 내셨죠? 종합부동산세 말이에요. 성규는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부를 묻더니 갑자기 세금 얘기를 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응, 벌써 냈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데 아버지 그 집 상속세 걱정되네요. 성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속세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상속세? 갑자기 무슨 상속세 얘기야?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성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걱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걱정이라니. 아,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요즘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성규는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자식들은 벌써 상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규는 경로당에서 봉수를 만났습니다. 봉수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주택 처분 안 하면 자식들 싸움 난다던데요. 무슨 소리야? 아, 우리 동네 김 씨 집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집 문제로 형제들이 법정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성규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법정까지?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누가 집을 가져갈지 정하지 못해서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갔다고 해요. 서로 자기가 집을 물려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봉수의 말을 들으며 성규는 어제 민수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상속세 걱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도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자식들과 미리 상의해서 말이에요. 성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집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규는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이 집은 성규가 젊었을 때 공무원 급여로 조금씩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며 평생을 산 집이었죠. 자식들 위해 내 집이 짐이 되는 거라면 팔아서 정리하자. 성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상속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집을 처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성규는 동네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성규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어르신 집이요? 그 집은 위치가 좋아서 지금 시세로는 한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규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었습니다. 그럼 매매를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집 매매를 의뢰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에게 집을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미리 알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규는 먼저 큰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평일 낮에는 바쁠 텐데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영호야, 아버지가 집을 팔기로 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갑자기 집을요? 응, 너희들이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말이야.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아버지, 잠깐만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되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상의할 게 뭐 있어? 내 집인데 내가 팔겠다는데. 아버지, 그래도 저희와 먼저 얘기를 나누시고 결정하셨어야죠.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이도록 할게요. 전화를 끊고 성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내린 결정인데
오히려 영우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자식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영우와 둘째 민수, 그리고 막내딸 미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규는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인 것이 반가웠습니다. 다들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성규가 말하자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집을 파시려고 하세요? 응, 그래. 너희들이 나중에 상속 문제로 고생할 것 같아서 말이야. 영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집을 팔면 저희도 곤란해요. 명절은 어디서 모여요? 성규는 영우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절 모이긴커녕 올해는 아무도 안 왔잖아. 추석 때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그때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명절 모임을 핑계로 집을 팔지 말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 집은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집이잖아요. 어머니 추억도 있고요. 추억이 있으면 평소에 좀 자주 와서 추억을 만들지. 1년에 한두 번 오면서 무슨 추억 얘기야? 성규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집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그냥 가족의 기억이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살던 집이고 저희가 자란 집이고요. 기억이 소중하면 어머니 제사 때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기일에도 너희 중에 온 사람이 누가 있었어? 자식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규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의 기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오지 않았었습니다. 영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집을 갑자기 파시면 안 되죠.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무슨 준비? 내가 집을 팔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준비를 해? 아버지가 집을 팔고 나서 어디서 사실 건지도 걱정되고 또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성규는 영호의 말을 듣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거처가 아니라 집값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좀 계산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계산? 무슨 계산? 아버지가 집을 팔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에요. 성규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집을 팔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계산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집을 팔겠다고 하니까 너희들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영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해서? 그럼 평소에 안부나 좀 물어보지. 1년에 몇 번이나 연락하는데?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못했습니다. 성규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성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상속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계산을 하는구나.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급작스럽게? 너희들이 상속세 걱정된다고 해서 내가 배려해 주는 건데 급작스럽다고? 영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집을 팔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규는 자식들의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상속 몫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집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알겠다. 너희들 말대로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자식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집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성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운동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팔지 말라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하고 저하고 미영이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슨 얘기? 집 문제 말이에요. 저희도 좀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겠더라고요. 성규는 민수의 말투가 지난번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이라니? 네, 아버지가 집을 정말 파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면 어떨까요? 성규는 자식들이 다시 모이겠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자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컴퓨터까지 가져왔어?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지금 시세로 6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매매하시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와? 영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 손에 남는 돈은 5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성규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민수가 엑셀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건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쓰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규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 상속받을 돈이었습니다. 영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그대로 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수가 엑셀 화면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전세를 얻으시면 아버지 생활비는 나오겠지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성규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게 내 생활이 아니라 너희들 몫이구나. 영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돈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잖아.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도 계획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계획? 내 계획은 너희들 부담 안 되게 사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너희들 몫만 생각하는구나.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아버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걱정되면 평소에 자주 안부나 물어보지. 돈 계산할 때만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못했습니다.
성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명확하게 하자. 너희들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뭐야? 영우가 주저하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팔면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뭐가 당황스러워?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요? 성규는 드디어 자식들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야 너희들이 더 많이 받으니까.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집을 팔아서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집값 생각만 하고 있잖아. 영우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는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관심 있어? 자식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산하는 동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너희들 재산 늘려주는 기계야?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야? 내 이름 석자가 지금부터 부담이란 말이구나. 성규는 자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너희들 마음 알겠다. 이제 그만 가. 자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가라고 했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성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계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상처가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침묵이 많아진 성규의 하루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규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운동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했고 경로당에서도 노래방 순번이 와도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단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신의 결정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오후 2시에 집을 보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성규는 아침부터 집 정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구석구석 청소를 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 반쯤 되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집을 사려는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젊은 부부는 집 안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 괜찮은 것 같은데? 위치도 좋고 상태도 나쁘지 않아. 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어르신, 언제쯤 이사 가능하신가요? 성규는 젊은 부부를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에서 이 젊은 부부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전세집만 구하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계약 조건 한번 상의해 볼까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 집에 계세요?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민수와 미영도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계시네요. 부동산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집 매매건으로 온 거라서. 영호가 부동산 사장을 보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집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규는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것도 기분 나빴지만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 기분 나빴습니다. 잠깐만 밖에서 얘기하자. 성규는 자식들을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비밀번호 아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 집이야. 내가 팔겠다고 하는데 왜 못 팔아? 미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할 게 뭐 있어? 너희들은 돈 계산만 하고 있잖아. 영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내 의사는 존중 안 해? 이때 젊은 부부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상의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사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일단 오늘은 이만. 젊은 부부와 부동산 사장이 떠나고 나자 성규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해? 계약도 다 망쳐놨잖아. 영우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성급하게? 내가 언제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상속세 걱정된다고 할 때부터야.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집을 안 팔고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증여를 조금씩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년 일정 금액씩 저희에게 증여하시면. 성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너희들 돈 얘기네.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너희들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거구나.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뭐야? 내 집 계약도 방해하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성규는 자식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 집 비밀번호 바꿀 거야.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마.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내 의사 존중해? 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 너희들 돈 걱정 때문에 내가 눈치 보면서 살게 하지 말고. 자식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규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미리 연락하고 와라. 현관문을 닫고 성규는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을 문 밖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현관 밖에서 몇 번 벨을 눌렀지만 성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식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성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성규는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성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규는 어제 부동산을 통해 그 젊은 부부와 다시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여전히 집을 사고 싶어 했고 계약 조건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성규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벽 운동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과 집 계약서, 그리고 두꺼운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 집을 산 게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성규는 44살이었고 큰아들 영호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내 순자와 함께 조금씩 돈을 모아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성규는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아내가 꼼꼼하게 적어놓은 가족 지출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식들과 관련된 내역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큰아들 학자금 대출 대신 갚아준 내역이 여기 있네. 성규는 가계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호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졸업 후 취업이 늦어지자 성규가 대신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둘째 사업자금 빌려준 기록도 있고 민수가 식당을 시작할 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규가 2천만 원을 빌려준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갚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막내딸 학비도 만만치 않았구나. 미영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들어간 교육비도 상당했습니다.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성규는 가계부를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보니 정말 많은 투자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나를 좀 먹여 살릴 차례지. 성규는 가계부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규는 컴퓨터를 켜고 전세 매물을 찾아봤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집만큼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편리한 곳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성규는 마음에 드는 원룸 몇 곳을 찜해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지금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미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영이에요. 성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앉아라.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너무했어요. 아버지 마음 생각 안 하고 저희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성규는 미영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정말 집을 파시려고 하세요? 응, 이미 계약 조건 다 정했어.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파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서 사실 건지가 걱정돼요. 성규는 미영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원룸으로 이사 갈 생각이야. 혼자 살기엔 그게 편해. 원룸이요? 너무 좁지 않을까요? 나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해? 이 큰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더 쓸쓸하더라.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 오빠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말해? 어차피 반대할 텐데. 그래도 가족인데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규는 미영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이 다른 자식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아버지가 집 팔면 어떻게 생각해?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인생이잖아요. 아버지가 편하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규는 미영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버지, 그런데 형들도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러워서 당황한 거예요. 알고 있어. 그래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 집 구하시면 알려주세요.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고맙다. 미영이 돌아간 후 성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규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전세 매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성규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70내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집 계약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규는 오늘 오후에 젊은 부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미영이 다녀간 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여전히 다른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성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계약 전에 집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서랍 정리를 하던 중 아내의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성규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따뜻한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영우와 민수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성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표정이 많이 진중해 보였습니다. 들어와라. 성규는 자식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한테 들었는데 오늘 계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응, 오후에 계약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뭘 또 말하려고? 영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입니다. 집을 팔지 마세요. 성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이 집은 저희에게 소중한 곳이에요. 소중하면 평소에 자주 와야지. 1년에 몇 번이나 와? 영우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성규는 자식들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약속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약속했는지 알아?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다르다고? 뭐가 다를 건데? 영우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그런데 갑자기 집까지 팔고 이사를 가신다고 하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성규는 영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걱정되면 평소에 안부나 자주 물어보지. 집 팔 때만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정말 아버지 걱정해서. 걱정해서?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관심 있었어? 자식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기를 바랐지. 영우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집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서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해?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성규는 민수의 말을 듣고 약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운한 건 이해해.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여쭐게요. 성규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기도 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성규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약속을 지킨다면 집을 팔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어르신, 1시간 후에 계약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성규는 전화를 끊고 자식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계약 취소하세요. 영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성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의 계산적인 모습,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 그리고 지금의 간절한 모습까지. 안 돼. 성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계약 취소 안 해. 이미 마음 정했어. 영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약속? 지금까지 몇 번 약속 어겼는지 알아?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성규는 자식들을 차례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맘대로 해. 너희도 각자 사느라 바쁘다고 이제 말하지 마라. 그냥 솔직하게 살아. 자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난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한다. 성규는 두 아들을 매몰차게 등지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계약하러 가야 해.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가거라. 자식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우린 상관 안 할게요. 그래, 나도 이제 그럴 거야. 성규는 문을 열고 자식들을 내보냈습니다. 자식들을 내보내고 성규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약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여전히 이 집을 사고 싶어 했고 성규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성규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언제까지 이사 나가시면 될까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충분합니다. 젊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딱 좋네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니까 저희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규는 젊은 부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규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찜해뒀던 원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에서 본 원룸 전세 문의드리려고요. 네,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다음날 성규는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깔끔하고 편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오히려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이 집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마트랑 병원도 가까워요. 전세 계약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규는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사 당일 성규는 혼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들이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성규는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성규는 작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규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봉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요즘 안 보이시더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사했어. 집 팔고 작은 데로 옮겼지. 진짜요? 자식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성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 그런데 내가 밀어붙였어.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봉수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성규 형님 용기가 대단해요. 저희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꿈도 못 꾸는데. 성규는 경로당에서 만난 후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바빴잖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차례야. 경로당 사람들이 성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성규는 작은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식사가 쓸쓸했는데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삶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새 집은 어때요? 좋아. 나 혼자 살기엔 딱 맞더라. 아버지, 오빠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성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이미 내 선택이야.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고맙다, 미영아. 전화를 끊고 성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가장이었다. 이젠 나 자신이 되기로 한다. 그날 밤 성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아있는 나는 괜찮다.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 상속을 계산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준비일까요?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